자, 4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맞는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과실범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뭐 실수로 어떤 고의가 없이 저지른 부주의에 의해 저지른 것을 과실범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은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가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요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요거, 요렇게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자,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 이게 대표적인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죠. 그죠? 기본 범죄 고의에다가 예상치 못한 과실로 인해서 중한 결과를 발생한 거. 이거 결과적 가중범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예요? 강도 치상 같은 경우에 강도하기로 마음 먹어서 강도를 했는데 피해자를 갖다가 겁만 준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어디 팔다리나 이런데 칼로 베이게 한다든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바로 범죄, 강도치상죄가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강도라는 것은 뭐예요? 실행에 착수만 들어가면 되지. 그죠? 뭐 여기에 기수가 될 필요는 없죠. 기본 범죄만, 그러니까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지만 기본 범죄 고의에는 바로 실행에 착수만 되면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도치상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강도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고, 그죠? 폭행 협박을 가하다가 실행에 착수만 들어가면 돼요. 물건을 뺏었고 안 뺏었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강도 행위의 실행에 착수에만 들어가면은 피해자를 어디 다치게 만들면 뭐예요? 치상이 되는 거죠. 그죠? 강도 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크게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또 하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래요. 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무엇이냐면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를 진정 결과적 가중범. 대표 샘플은 강도치상죄. 강도하기로 마음먹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로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주건조물, 사람이 사는 건조물에 집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태워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죠? 뒤에 있는 거 태워 죽여야 되겠다.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죠? 기본적으로 불 지르는 거에 대한 기본 고의, 그죠? 고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고의가 또 있죠. 그죠? 고의 플러스 고의의 형태란 말이야. 그죠? 요렇게 고의 플러스 고의. 이것을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고요. 우리가 말하는 통상 말하는 결과적 가중범이야 이게. 그런데 좀 변종의 형태로 고의 플러스 고의의 형태도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해갖고 인정하고 있는데, 대표 샘플 케이스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또는 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 요 두 개를 샘플을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만 인정하고 있지, 고의 플러스 고의의 형태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요렇게 틀린 지문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자, 우리 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고의 플러스, 그죠? 뒤에 있는 범죄도, 그죠? 제1범죄, 제2범죄로 나누었을 때 제2범죄가 고의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 샘플 케이스가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와 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하나 플러스해서 우리 변호사 시험 문제 기출 나온 거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가 또 있죠. 하나 더 적어봐 거기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돼. 그죠? 그래야지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공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런 지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보면은 또 정답은 뭐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만 맞고 리을과 미음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차근차근히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자, 요거는 우리 뭐라 그랬었어? 방금 얘기했을 때.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랬죠. 뒤에 나와 있네. 그죠? 요 경우에는 어쩌다 했어? 뒤에 제2범죄가 고의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었잖아. 그죠? 맞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같은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자, 제1범죄 고의, 제2범죄 고의도 전부 포함한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이제 2번에 가보자. 니은번에. 자, 니은번에 가면은 이제 과실범 얘기가 나왔는데,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식 없는 과실은, 자, 인식 없는 과실이야. 자,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로 끊으세요. 자, 끊으세요.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제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 뭐 이거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맞는 문장이죠. 되셨고, 이제 디귿번에 한번 가보자. 디귿번에 보면은 요건 판례인데, 자, 판례 얘기 나왔는데 봅시다. 지금 이게 건설회사가 이제 타워 크레인 뭐 설치 작업하는 도중에 지금 도급을 준 거거든요. 우리 아웃소싱이라고 하나? 하청회사 주는 거 있잖아. 도급 주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건설이다, 현대건설이다 이런 큰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밑에 조그마한 어떤 건설 회사들을 또 부하로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아웃소싱을 준단 말이야. 그죠? 자, 이 경우를 도급이라 그러는데, 자, 이 경우에, 자, 지금 현재 아웃소싱, 바로 도급 준 회사가 와서,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장 대리인, 그죠? 그 대기업의 바로 현장 대리인이라는 사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 바로 그러면 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업무상 주의 의무,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통제의 권한이 없는 바로 현장 대리인, 대기업의 바로 현장 대리인에게는 바로 그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과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쩐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디귿과 리을이거든. 자, 리을과 미음이거든. 한번 보자, 이제. 자, 리을번에 보시면, 갑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A가 자고 있는, 자, 잠자고 있어. 집에 불을 놓았어. 아, 집에 불 질렀다는 얘기는 뭐야? 현주건조물이죠? 현주건조물에다 불 지른 것은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살인의 고의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만약에 타 죽었으면 뭐야? 타 죽었으면 피해자가 타 죽었으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가 되겠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죄명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천장까지 불이 붙었는데 잠에 깨어서 놀라갖고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살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지금. 그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갑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미수범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형법은 있잖아요. 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이거는. 그죠?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죄명을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 질렀으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살인의 고의로 살해의 결과를 못 얻었죠. 살인 미수가 되겠죠. 두 범죄는 어떻게 되죠? 바로 상상적 경합이죠. 그죠? 수단으로 작용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죄명을 좀 적어 놓으실래요? 자, 여기처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살인 미수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불 질렀잖아. 그래서 플러스 뭐예요? 현주건조물 방화죄, 그죠? 현주건조물 방화죄. 두 범죄는 뭐다? 상상적 경합이다.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을 시간 드릴게. 천천히 적어요. 예. 이제 미음번에 볼까요, 이제? 자, 미음번에 보겠습니다.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했대요. 자, 얘는 분명히 어디 병신 만들어 주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띨빵하게 죽이고 왔어. 그죠? 자, 이 경우에 이 상해 교사범에 대해서는 100% 상해 교사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살인은, 사람 죽은 거에 대한, 살인은 어떻게 돼요? 상해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해 교사는 100%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교사한 놈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치사가 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해 교사 생기고,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자,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다 적어봐. 이때 죄명이 어떻게 나와? 바로 상해 치사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상해 치사죄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치사죄가 되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상해 교사 하나 생기고 과실 치사에 대한 거 뭐 두 개 깍깍 따로 국밥으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되셨나요? 자,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뭐 어쩐다? 바로 상해 치사가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틀린 것은 리을범과 미음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정답을 골라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는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만 맞는 거죠.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볼 것이 있는데, 뭐예요? 제 문제 있잖아요. 로테이션에서 계속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한 번만 설명드려서는 모르잖아. 학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돼요? 일회성으로 딱 한 번 선생님이 설명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영상 강의는 장점이 뭐냐면은 또 한 번 들을 수가 있죠. 그죠? 한번 몇 번씩 돌려보세요. 그죠? 뭐 제 목소리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고, 제가 쇼트 영상으로 해갖고 많이 잘라다가 많이 붙여놓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공부한 거 뭐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 힘드신 분들은 여기까지 종료하는 거로 하고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예, 영상 끄셔도 되고, 자, 만약에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자, 어떻게 된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바로 고의 플러스 고의의 형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 맞는 문장이었다는 거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어쩐다? 니은번도 맞는 거였었죠? 과실범에 있어서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고, 자, 그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는 데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제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거, 오케이,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얘기 나왔죠? 도급공사 얘기. 그죠? 도급을 줬는데, 자, 거기에 건설회사, 대기업의 건설회사 현장 대리인 같은 경우에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면은 뭐예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사실이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죠? 맞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경우, 그죠? 살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됐다? 불질러갖고 살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살인을 못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일단 불지르던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현주건점을 방화죄가 되고, 죄명 적어봐. 그죠? 현주건점을 방화죄가 되고, 살인의 목적으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살인의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뭐예요? 살인 미수가 되겠죠? 이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 예, 정리하셨고. 자, 마지막에 또 요거 뭐야? 요거 나왔는데, 상해를 교사했는데, 자,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얘가 살인을 저질렀어, 피교사자가. 자, 이 경우에 상해 교사가 100% 되는 거죠. 그죠? 왜? 상해라는 것은 바로 살인의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 100% 인정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교사자가, 교사한 놈, 범죄 꼬신 놈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상해 교사와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된다? 바로 상해 치사죄 1죄만 성립합니다. 상해 치사. 그죠?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치사 하나만 됩니다. 예. 자, 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